안녕하세요. 뻘짓하는 이금쪽입니다. 요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를 보러 왔습니다. 영화 다 보고 리뷰를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뻘짓하는 이금쪽입니다. 영화 잘 보고 왔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늘은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해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가 촬영 기준으로 1100만이 넘는 흥행을 기록하면서 단종과 세조, 한국사, 거기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영화 관상이 개유정난 이전, 왕이 되기 전 수양대군의 야망을 다뤘다면 이 작품은 그 이후 단종이 왕위를 빼앗긴 뒤 영월 사람들과 함께 살며 겪는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역사적 맥락과 영화적 서사를 함께 엮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 태종, 세종, 문종, 단종을 이어지는 계승은 가장 안정된 왕위 계승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나이는 겨우 12살, 한 나라를 이끌 왕치고는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이에 1453년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어린 임금을 보호한다 는 명분을 내세우며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합니다. 바로 이것이 개유정난입니다. 이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세조는 단종이 계속 자신의 입지에 위험된다고 판단, 그리고 1455년 단종을 폐위하여 영월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바로 그 시점을 다룹니다. 광천골 촌장으로 등장한 어몽도는 처음부터 충성심에 기반한 행동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단종을 영월로 맞이하려던 이유는 현실적 계산이었습니다. 마을에 양반이 들어오면 정치적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그 결과 마을에 여러 혜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소시민적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생각하면서 어몽도는 점차 자신 간의 계산과는 다른 감정적 갈등에 놓입니다. 처음에는 단종을 폐위된 왕도 아닌 그저 영월로 내려온 양반이자 어린 소년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종이 마을 사람들이 애써 만든 식사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여러모로 신기가 거슬러져 전직 왕인 그에게 화를 내거나 심지어 멱살까지 잡는 사이는 험악했습니다. 어몽도는 점차 단종을 그저 왕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은 밥상을 누가 진두지휘했는지 혹은 시발이라든지 등의 사소한 웃음거리를 계기로 마음을 터놓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로 화해가 된다고? Just like that, we're supposed to be cool.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단종은 숙부인 금성대군과 함께 보기를 시도하려 합니다. 이를 목격한 어몽도는 그를 고발해야 할지 아니면 그를 도와줘야 할지 갈등합니다. 영화 마지막 단종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때 그의 목에는 활 시위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로 어몽도가 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며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단종의 시신이 세조의 명에 의해 강에 버려지고 아무도 보복이 두려워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지만 어몽도가 직접 시신을 수습하여 묘를 만들어줍니다. 단종 역은 워너원 멤버로 유명한 박진이 맡았습니다. 오늘 밤 가수 출신답게 감정이 터질 때의 발성과 호흡 처리에서 캐릭터가 가진 감정을 훨씬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 그는 그저 무력한 쫓겨난 인간에 불과했고 마을 사람들이 고생해서 차려준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결을 시도하려다 어몽도가 살려서 미소에 그쳤습니다. 자신의 마을을 지키려 했던 어몽도, 무력한 쫓겨난 임금 용인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마을 사람에게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슬픔과 무력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마을 사람들과 절벽에 있다가 호랑이를 마주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왕이란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태산이 호랑이에게 쏘려다 흘린 활을 주워 호랑이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랑은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태산에게는 그를 가르치며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한명회가 영월로 내려와 단종을 자극시키기 위해 엄한 핑계를 삼아 엄태산에게 장형을 내립니다. 이때 단종은 왕권의 상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태산이 자신의 집에 출입했다는 어이없는 이유, 그것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한명회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그는 그가 활로 죽인 범처럼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왕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권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숙부인 금성대군과 함께 한양으로 쳐들어가 거사를 일으키려 하지만 금성대군 곁에 있던 관노의 물고로 이미 한 명의 손바닥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복위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 그는 사약을 받게 됩니다.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착잡한 표정으로 사약을 단종에게 가져온 금부도사. 단종은 역적이 내린 사약으로 죽고 싶지 않다며 사약을 거부하면서 그가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 어몽도에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배우 김민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역사상 어몽도 아들은 3명이지만 영화는 이를 엄청난 한 인물로 통합하여 사실상 영화의 오리지널 캐릭터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는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해 입신양명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포부로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단종에게 글을 배우고 그걸 다시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 이야, 이거 완전히 몇백 년이나 앞선 자기주도 학습. 한 명에는 세조 정권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세조의 명령을 받아 단종의 감정을 계산적으로 자극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단종을 영월 광천골로 유배를 보냅니다. 한 명에는 권신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 영화 내에서 대놓고 드러납니다. 심지어 왕족인 단종에게 대놓고 반말을 하며 하대하는 등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이에 단종은 분노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해가 갈까봐 주먹 꽉 쥐며 참는 모습. 하지만 단종에게 반말하면서 모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재현보다는 영화에 나오지 않는 세조 역할, 동시에 세조와 그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각색입니다. 실제 한 명에는 영월 내려간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단종을 고발하지 않고 단종을 도우러 동행했던 어몽도에게 눈물을 머금고 너가 내 아들을 입신양명을 위해서 나를 고발했냐 라는 어설픈 연기에 가소롭지도 있지만 어몽도에게 결국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의외로 관대한 모습도 보입니다. 아니 그럼 뭐해, 세조도 단종 쫓아내 개. 배우 이준혁이 맡은 금성대군은 실제로도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한 인물이었고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처형되는 인물입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이를 파악하고 있는 한 명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죠? 실패하고 사약을 받게 됩니다. 사약을 받기 전 세조가 있는 한양이 아닌 단종이 있는 영월을 향해 절하는 모습은 단순 충성이 아니라 정통성이 세조에게 없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최성원 교수님, 전미도와 연기한 매화는 폐위 후 단종을 따라 영월까지 온 궁녀입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어몽도를 경계했다가 단종과 어몽도와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자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그를 점차 신뢰하게 되고 이후 단종이 죽자 슬픔에 강에 몸을 던집니다. 비록 궁녀 출신 하녀였지만 단종에게 있어 거시자, 누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단종 유배 시 10여 명의 시비가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 사후 일부가 강에 투신했다는 야사가 전해지고 그 바위는 낙화암으로 불립니다. 매화는 그 야사의 여러 시비들을 하나로 압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이 왕가 사는 남자로 정했는데 실제로 여기 영화 내에서 단종과 같이 사는 거는 어몽도가 아니라 매화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화 제목을 왕가 사는 여자로 했어야. 실록에 등장하는 허묵노는 영월군 호장으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 간략히 기록될 뿐입니다. 실제로 단종을 죽인 것은 이름 모를 통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화에서는 이 둘을 합친 것으로 각색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수습 이후 아들들과 세족의 보복을 피해 군위로 잠수를 탔고 이후 거기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단종은 실제로도 영월 사람들과 정을 깊게 나눈 것으로 보이며 영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았습니다. 어몽도와 단종 모두 영월 사람들에게 인망이 두터웠던 덕분인지 어몽도의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항구하고 이후 단종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질 때가 돼서야 단종의 묘 위치를 조정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단종은 죽고 나서 한동안 노상군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왕들이 모두 세조의 자손들이기에 단종을 복원시키는 것은 자신의 조상인 세조를 폄훼시키는 것이기에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죠. 그러다 숙종 24년이 되어서야 다행히 복원되며 종묘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단종과 세조의 경우처럼 한반도에서 왕일 찬탈 시도, 쿠데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백 년 전 고려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 13대 왕인 선종이 죽자 그의 아들 헌종은 어린 나이에 1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헌종은 병약했고 모후의 섭정, 외척의 권력 다툼 등으로 왕권이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숙부인 계린공은 외척이 일으킨 반란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정권을 잡고 그 뒤 헌종이 그에게 반강제적으로 양인을 하고 계린공은 15대 왕 숙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헌종은 상황이 된 후 얼마 안가 병사했습니다. 이후 그는 권력을 재정비하고 왕권을 강화, 화폐 발행, 불교 정책, 짜감 서초포 설치 등의 업적을 꽤 쌓았습니다. 데자뷰네요. 이 구조는 조선 단종과 세조의 관계와 깊게 닮아 있습니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직전법 실시, 군제 정비, 경국대전 편찬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역시 여러 업적을 쌓은 왕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나름 인정을 받은 고려 숙종 때와 달리 그의 쿠데타로 인해 그 정통성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후 조선 정치에서는 외척 대신 훈구파가 힘을 얻고 한 명의 중심으로 정치적 기득권 구조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감정적 사극입니다. 대규모 전투 대신 인물의 내면과 관계에 집중하죠. 출연한 배우들이 싹 다 훌륭한 연기력으로 영화를 빛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각색이 많이 들어간 영화치고도 역사적 고증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만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개연성이 다소 빠진 듯한 모습, 그리고 그놈의 어색한 호랑이, CG 등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장항준 감독의 인터뷰에서 보면 제작하는 데 있어 여러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 이런 CG만큼은 아무래도 제작비 부족이 제일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짧게 밈으로 평가하자면 장항준 감독님은 제작 과정에서 단종이 보기에 성공하고 세조와 한명회를 처단하는 대체 역사물로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한국판 라이언킹 같은 이야기로 완성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화는 결국 역사를 따르기로 했고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한양에서 끝났지만 비극은 영월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세조의 권력은 안정처럼 보여지만 정통성에는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맞는 세조는 형의 아들인 단종을 죽이기 전 자신의 아들을 병으로 잃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다가 말년에는 그 권력마저도 허무했는지 불교에 귀의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 명의 경우는 연산군의 갑자사화 시절에 파묘되어 아주 천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전합니다. 진정한 왕은 권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애민 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상 뻘짓하는 이금쪽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